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시장 분석이 없어서 세금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해서 새로운 세금이 하나 떡하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동안 자주 봐야 될 세금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런 세금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부자의 길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도 참고 자료를 보시면 2021년 1월 6일 날 이렇게 세금을 앞으로 더 걷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됩니다. 이 눈표시 있죠? 2,555명이 살펴봤고 549명이 또 봤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봤던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이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많죠. 한 2,500명, 2,500만 명이라고 보면은 이 세금 관련해서 본 사람이 극히 일부죠.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참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부자가 되는 데 있어 돈을 많이 벌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작을 때는 정부에서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 보면은 예전에 보니까 70% 이랬잖아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상당수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정부에서 좀 봐주는 거죠. 너희들이 아직 못 벌기 때문에 세금 좀 많이 깎아줄게, 안 내도록 해줄게 이렇게 봐주고 있는 건데 봐준단 말은 어려우니까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부자의 길로 나아가려 그러면 이제 소득이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이렇게 딱 선을 하나 딱 끊어요. 세금이라는 선을 하나 딱 끊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요 위에, 예전에는 돈 버는 거 내가 다 가져갔는데, 세금 장벽을 딱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다 가져가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내놔라고 하면, 이게 처음에는 뭔가 싶을지 몰라도 자꾸 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근로소득 같이 끊임없이 이렇게 쭉 일정한 소득을 죽을 때까지 아니면 은퇴할 때까지 가져간다면 아니면 더 늘어나는 소득을 계속 이어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소득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해는 많이 벌고 어떤 해는 작게 벌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세금이라는 것은 벌 때 그때 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 냅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이렇게 많이 벌고 어떤 해는 이렇게 좀 작게 벌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때는 상당히 힘들죠. 그동안 생활 습관이 삶의 습관이 아니면 경제에 관련된 세금 관련해서 습관이 버는 거 다 써왔는데 이렇게 많이 번 게 다 내 돈인 줄 알고 다 써버려요. 그러면은 망해요. 세금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버는 거를 그 다음에 다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소득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럼 이 돈을 갖다가 어디서 마련해요? 난 내 건 줄 알고 친구들하고 다 사줘버리고 친척들이나 많은 사람들 선심 다 써버렸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세금이었더라. 내 돈이 아니고 세금이었는데 나는 그게 내 돈인 줄 알고 다 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없으면 또 빚내야 되겠죠. 갑자기 없던 빚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소득이 소득이 늘어나면 또 괜찮은데 그 다음에도 역시나 첫 해면 좋고 2, 3년 이렇게 안 좋았다 그러면 졸지에 빚쟁이 돼봅니다. 그래서 이 세금 관리는 진짜 중요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게 세금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세금 장벽을 돈을 이렇게 세금 장벽이 있으면 돈을 요 아래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벌 때는 크게 못 느낍니다. 또 그리고 대부분의 이 급여 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여기서 약간만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세금이 과도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소득으로는 부자 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쪽은 뭐 거의 뭐 세금이 다 토해내라 이런 정도 수준이잖아요. 물론 작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큰 상관이 없으나 부동산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누진이 일단 적용이 되고 또 게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고 뭐 이래 되면 뭐 20%, 30%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돼버리고 또 여러 주택으로 가면 취득 단계에서부터 뭐 이 세금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금 장벽이 부동산으로 많이 만들어졌죠. 오늘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주식 투자 쪽으로 그동안 세금 별로 없었잖아요. 거래세나 삭삭삭삭 내고 있었는데 20%, 뭐 25% 양도세로 빵 때려 본다 그래요. 새로 만들어져서 아마 부자 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니라 내가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많이 늘어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냥 내가 이게 버는 돈이라 손치면 버는 돈의 반 이상을 뭐 좀 더 계산해 보면 한 62%뭐 이런 식으로 뭐 세금 다 내버려야 됩니다. 실제 내가 쓰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돈을 작게 벌 때나 많이 벌 때나 나는 사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많이 벌면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 나아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갖다가 상실하게 되겠죠. 이 세금 정책을 잘 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세금을 안 내고 내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세금 장벽을 점점 더 두텁게 살 것을 또 요구합니다. 돈 많이 벌면 많이 내야지. 꼭 남의 일처럼 자기는 부자 안 될 것처럼 많이 내야지 실컷 내놨다가 나중에 지가 부자 되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하겠네. 지가 없을 때 만들어라고 막 요구한 이 세금 장벽 때문에 지가 부자 되는데 방해를 받고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하여튼 이 세금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일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일단 이 내용 중에서 제 요약본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그 내용 중에 우리하고 해당되는 건데 자세히 좀 보면 일단은 이 정부 관련해서 그 보고서 같은 거 나올 때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활성화라는 활성화 뭔가 좀 활성화 시키겠다 이건데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자기가 국어 공부를 제대로 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갖다가 이래 더 때려 매기면서 활성화한대요. 세금을 좀 깎아주거나 없애면서 활성화한다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은 세금을 갖다가 더 매기면서 활성화한답니다. 그래서 세금 더 내는데 활성화해보자. 이런 돌대가리 같은 놈이 있나. 자, 하여튼 자 보면은 자, 일단 펀드 분배금 있죠. 펀드 분배금을 소득 원천별로 좀 구분해서 금융투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도 금융투자 소득은 새로 만들어진 거죠. 배당 소득은 원래 있던 겁니다. 이걸 보고도 뭐 말인지 모른다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금 공부해야 돼요. 세금은 어느 정도 단계를 이루어서 부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세금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탈세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절세하려고 공부하는 거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국세청에 딱 자료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딱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낸 세금에 비해서 과다하게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 요것밖에 안 냈는데 재산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면 얘는 백발백중 국세청에서 일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세금 낸 사람들은 이 정도 재산을 취득한다. 요게 있어요. 요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뭐 대략적인 뭐 금액도 친구가 이야기해 주던데 일단 여러분 각자 좀 알아보십시오. 일단은 이렇게 세금 이렇게 좀 내어야 재산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취득한 재산을 계속 유지 관리해 나가고 계속 불려 나가기 위해서는 이 세금에 대한 공부는 필수입니다. 자, 그 중에서 아까 전에 금융투자 소득과 배당 소득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럼 세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라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넣어죠. 그럼 통장 이렇게 보면 이자 얼마 나갔고 뭐 나갔고 세금을 딱 내놨어요. 그래서 끝.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이자 딱 부과될 때만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냥 이걸로 끝, 통장 정리하면 끝, 알아서 다 빼가고 끝. 근데 2천만 원이 초과가 된다면은 이제 종합과세로 이제 다시 이렇게 모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임대소득 같은 거 있죠? 임대소득도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입니다. 근데 그 이상이 되면은 종합과세로 돼요. 근데 이 종합과세는 누진과세입니다. 많이 번 사람 더 많이 내라 이건데 다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득 다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볼 때는 거의 세금 별로 안 내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10억 이상은 45% 세금 떴고 게다가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가져가는 거고 10%가 다시 지방세 가져간다니까. 그러니까 10억 이상 벌면 일단 기본적으로 50%는 그냥 세금이다. 이렇게 50%는 기본적으로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하는 뭐 좀 그렇죠. 1억 5천에서 뭐 3억까지 그때 38%로 요건 하나 2017년도에 정권 잡자마자 살짝 끼하는 게 요거고 이번에 요것도 10억 이상 요것도 해서 분리해서 좀 더 매긴 게 요거고 요 이 누진과세에다가 부동산 쪽에는 20% 30%뭐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시켜서 또 살짝 끼하는 게 요겁니다. 이 누진과세는 종합과세는 누진과세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돈 벌게 되면 체감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요걸 갖다가 자주 체감하면 부자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알 때, 물론 뭐 부자는 돈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씀씀이하고 맞아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돈 관련해서 내가 돈이 정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 종합과세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이걸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은 전혀 나는 세금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어 하면 그냥 가난한 겁니다. 자, 일단 종합과세가 있고 이 분류과세가 있는데 이 분류과세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런 게 분류과세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발생 원천별로 하는 건데 이번에 만들어진 이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입니다. 금융이자소득이 아니고 금융투자소득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 쪽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분류과세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뭐 5천만 원 이하 뭐 이상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공제를 적용하는데 여기 5천만 원까지 국내에서 상장된 거는 5천만 원까지는 일단 비과세하겠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은 돈 내라 뭐 요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250만 원 그리고 해외에서 그것도 뭐 250만 원이죠. 그리고 2월 결손금 공제 요건 뒷부분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래 보면은 이 금융투자에서 돈을 갖다가 세금을 낼 때 6개월 단위로 하는가 봐요.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 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돈을 벌면 일단 세금 내라 이거예요. 그럼 세금 일단 내고 그 다음에 손해보면 이제 세금 냈던 거에서 그만큼 손해본 만큼 어느 정도 환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럽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아직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이 되면은 이제 3억 이하는 20%, 3억 뭐 이상은 25% 이렇게 되죠. 세금 내는데 지금 현재 2021년 그리고 2022년 요 구간은 아직 이렇게 양도세가 부과되는 구간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가 아마 우리가 투자는 역사상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세금이 가장 작은 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그 이외에는 20% 떼간다 말은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번 돈 거의 전부 다를 이렇게 계속 굴려서 복리를 누릴 수 있었으나, 이때부터는 20%를 갖다 일단 떼고 20%를 떼고 불려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또 그렇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 시기에 갑작스럽게 적용을 하면 또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팔아서 주식시장 또 폭락이 오면 또 원망을 듣겠지요.
그래서 이렇게도 했답니다. 의제 취득 가액을 도입해서 요 2023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예전에 이 가격에 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에 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쭉 떨어져서 요 시기를 지난다면 그럼 요때 주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뭐 요 기준으로 세금 내야 되는데 니는 이걸로 기준으로 세금 내게 해줄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3억 이상 넘으면 세금 내라. 5천만 원 이상 넘으면 세금 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그 이전에 좀 이렇게 낮은 가격에 취득했다가 이렇게 올라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23년 요거 그 이전에 12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기준으로 해서 일단 뭐 5천만 원 이상 벌면 그때 세금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뭐 좀 선심 쓰는 거죠. 선심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대충 그런 겁니다. 일단 세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주주 기준은 뭐 현행 10억까지 이렇게 유지하기로 했고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2023년에 일단 부과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부과가 되는 거고 또 뭐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정산하는 걸로. 정산할 때 여러 증권사로 하면은 좀 정산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마다 증권사 하나 정해라. 정해서 이렇게 너가 거래하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떼무겁게 이렇게 제가 협의가 되어 있는 거 봐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 증권사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면 하나로 거래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쪽 증권사에 주로 있고 이 증권사로 한다 그러면 그럼 나중에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건 또 여러 증권사로 하다 보면 또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래 한쪽으로 모으던가 아니면 팔 때 돼서 이쪽으로 이체시켜서 여기서 다 팔고 다시 취득을 해서 장기 좀 보유할 것 같으면 이게 종목 하나 옮기는데 2,000원? 뭐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되든 간에 그렇게 2,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거래는 하고 보유는 뭐 이쪽으로 옮겨서 아니면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보유하거나 이런 방법도 취해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뭐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구체화시켜서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금이 늘었고 우리가 부자 되는 길은 점점 멀어져 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코스피 지수 0.75%, 그리고 코스닥은 0.4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코스피에서 3천 찍었다가 살짝 내려앉았죠. 코스피가 오늘 3천 한번 살짝 넘어가서 쳐다본 날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1조 7,300억 정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3,880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요거 잠시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이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해서 지금 시장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최근 요 한 달 동안에 7조 8천 거의 7조 9천 거의 7조 9천 정도 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순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일주만 하더라도 최근 일주만 하더라도 5조 1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좀 황당할 겁니다. 이 기관들은 지금 팔고 있잖아요. 계속 팔고 있는데 우리하고 입장이 좀 달라서 그렇죠. 그럼 세력들이 파는데 개인들이 사는데 왜 오른다 왜 이렇나 세력들은 왜 파는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IMF 때 대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게 우리 교수님은 안 어려웠습니다. 연대보증도 안 써줬고 그냥 IMF가 됐다고 해서 학교가 망하지도 않았고 월급 따박따박 잘 나왔기 때문에 IMF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서 망했다는 집이 좀 많았어요. 우리 고모가 누가 보증을 썼는데 참 내가 어떻게 돼서 그래 됐다 해서 대학교까지 그만두는 애들이 많았었습니다. 또 그리고 눈물의 비디오라고 해서 은행에서 잘려가지고 나는 잘리지만 니는 살아남아서 잘해라 이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기간 동안에 내 직장 잘릴 염려가 없고 난 공무원이 다 잘릴 염려 없고 일단 일반 직장 다녔는데 잘릴 염려가 없고
나는 뭐 대학 다녔는데 대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우리 학교가 학생 수 줄어들어서 망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 뭐 월급 따박따박 잘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은 돈이 많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어렵지만 이 사람들은 돈은 많아요. 그런데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부자가 많다는 거고 세력들이 그럼 왜 저렇게 많이 파느냐? 세력들은 일단은 좀 이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이 개인들한테 돈을 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죠.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지만 서민들한테 파는 거는 돈 내도 하면 또 돈을 돌려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세력들 중에서는 투자자들도 많은데 하여튼 어쨌든 뭐 돈을 끌어모았겠죠. 모았는데 이 지금 실물 경기 어렵다 아닙니까? 또 그 유럽에 또 이렇게 각국 이동 통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동 통제 하다 보니까 막 반발도 막 일어나고 하는데 통제가 자꾸 강해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길어져서 파산의 위험을 더 안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은행주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다니까. 그게 파산이 되면은 그 파산의 것은 이 은행 쪽으로 자꾸 몰리는 거예요. 투자은행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산의 위험들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세력들은 현금을 좀 확보해서 이제 몸살리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얘들은 우리 개인으로 치면 이런 거죠. 개인이 두 부류가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면 뭐 난 잘릴 염려도 없고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이 세력들은 이 어려운 쪽으로 많이 속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력들이 저렇게 파는 동안 개인들이 사서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언젠가는 상황이 종료되면 들어오겠죠. 지금 투자하는 개인분들은 잘 들고 있는 한 크게 손해볼 일은 없지 않겠나 싶긴 해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세력들이 뭐 샀다 팔았다 하는데 개인들이 최근 1주만 하더라도 1조 6천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래 오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뭔가 좋기 때문에 매수하는 겁니다. 지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집입니다. 가정이에요. 뭔가 팔아서 내가 돈을 만들어야 된다. 물건을 팔아서 내가 돈을 만들어야 된다 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요거는 내가 진짜 참 아까운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아, 이거 먼저 팔자. 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하는 거는 아까운데 이겁니다. 팔기는 아까운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운 거 아끼는 거 왜 아끼는지 살펴보고 괜찮으면 우리도 같이 사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SOL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많이 올랐다가 쭉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요 가격이 예전에 요 가격이 한 10년 전 가격이라고 했죠. 2007년도 가격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해서 최근 5만 원대도 굉장히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SO일은 일단 물주가 튼튼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는 괜찮죠. 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또 어느 정도 또 회복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SK는 가다가 지금 재상승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충분히 세력들이 최근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다만 최근에 이렇게 좀 급등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죠. 매매하려고 그러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죠. 이거는 앞으로 뭐 5G 뭐 이렇게 되면은 통신회사 괜찮을 수밖에 없죠. 자동차에서 인터넷 깔린다니까. 자동차마다 와이파이 들어가서 돈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집에 전화요금 따박따박 나가고 있고 요새는 뭐 예전에는 뭐 유선 방송사에서 가져갔지만 요즘은 저 큰 회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유선 방송 자전거 다 잡아 먹어버리고 인터넷으로 막 보낸다 아닙니까? 그럼 고정도 돈 들어오죠. 근데 그게 이제 차에도 딱 전파가 돼 가지고 고정적으로 들어온다 생각하면 이 통신회사 얼마나 좋아요. 통신회사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자, 롯데케미칼은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좀 시기적으로 이때 참 좋았는데 놓쳤죠. 그래도 지금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들고 가는 분들은 계속 들고 가도 되고 또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손절선만 잘 꽂고 들어가면 되겠죠. 대충 이 정도 손절선 끊고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이거는
안 됩니다. 예전에 들고 있었어야 돼요. 예전에 들고 있어야 되고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 관점, 세력들이 이렇게 아직도 매수해 주는데 굳이 팔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보유 관점으로 가고 나머지 신규 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포스코 케미칼은 못 본 걸로 하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새로운 소득이 하나 만들어 짚으십니다. 금융투자소득. 이게 2023년부터 적용이 된다 그래요. 따라서 2021년, 2022년은 주식 투자 역사상 세금이 가장 작은 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요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좀 불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요 기간이 전환기에 의제로 해서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주가를 갖다가 좀 높은 가격에 사면 또 그리고 좀 낮았다가 올랐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좀 인정을 해준다니까 이 앞부분 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막 이제 양도세 빵빵 나가기 때문에 좀 부자로 나아가는데 장벽이 하나 빡 생기부십니다. 사람들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난 정말로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애들도 돈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귀를 쫑긋하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요. 사람들마다 나는 가난해지고 싶다 이렇게 소원 빌고 사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부자들을 경멸합니다. 지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 부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부자가 되었나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까버려요 그냥. 그리고 이 내한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이 세금 장벽을 나는 지금 돈을 작게 벌어서 여기 타치도 안 된다고 세금 안 내니까. 근데 이 세금 장벽을 점점 더 두텁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부자들이 턱턱 걸려서 막 탁탁 당하는 거 보면 좀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쥐는 부자 안 될 거냐 이 말이야. 쥐는 부자 되고 싶어 하면서 부자들을 세금 장벽이 세워져서 이 좀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 아이고 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참 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모질하다고 봐야 되나? 못됐다고 봐야 되나?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세상이 좀 희한해요. 여튼 세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부자 되는 길 좀 한 템포 늦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